하. 자, 드리머의 주식기초 강의. 금리 인하가 가져올 나비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떤 의미인가요? 금리 인하는 뭘까요? 네. 금리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금리는 돈의 가치를 정해줍니다. 아, 중요한 얘기예요. 금리는 돈의 가치를 정한다. 네. 뭔 얘기를 해요? 돈의 가치를 뭘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돈의 가치.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금리가, 네, 영은님 어서 오시고요. 금리가 10%야. 예를 드는 거예요. 10%대가 어디 있겠어. 어쨌든 금리가 10%일 때 10억. 야, 10억이 있어. 그러면 연 10% 금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씩 받아요? 이자를 1억씩 받아. 1년에 괜찮죠? 10억 넣어놓고 1억씩 이자 받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금리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그러면 5%, 이것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5%? 아니야, 3%야. 내려가면 3%야. 아주 그냥 싸게 내려가면 3%까지 내려가. 더도 내려가지만, 그죠? 그러면 10억을 갖고 있어. 어떻게 돼요? 금리가 3%야. 10억을 은행에 넣으나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이 1년에 나와. 예. 그러면은 아이고 이것도 좋아 그러고 있어요? 누가 그래? 1억씩 받던 건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아. 이게 뭐야? 10억 갖고 이게 10억이 돈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10%에서 3%로 내려가니까 같은 10억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10%의 10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금 10억 갖고 있는 거는 1억씩 1년 동안 1억씩 줘. 얼마나 좋아.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망고땡이야. 근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니까 10억의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3천만 원밖에 안 주네. 이걸 왜 은행에 넣어놓고 있겠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은행에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막 치솟는 게 뭐예요? 금값 치솟고 있죠? 또 코인, 자산들, 현금성 자산들, 코인, 또 지수가 다우존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미국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주식. 이런 투자 자산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부동산도 올라가겠죠? 지금은 조금, 부동산이 아마 좀 제일 늦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부동산도 올라가죠. 이런 자산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코로나 폭락 때 어려워지니까 어땠어요? 제로 금리가 그냥 순식간에 되면서 돈을 막 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제로 금리에 돈을 완화 정책을 쓰면서 돈을 막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서 돈 장세로 막 해줬죠. 그 다음에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15개월 동안 막 주가가 막 내려갔죠. 2년 동안, 1년 반, 15개월 동안 내리고
그 다음에 바닥 찍고 나서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꼭지다라고 하면서부터 꼭지를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동결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또 파월 형님이 이제 매에서 비둘기가 돼가지고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야, 올해 안에 할 거야, 3번 정도 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건데 그러면서 막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이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장이냐면, 미국 장 같은 경우에 뭐가 올라가요? 다 가는 놈만 가는 장, 그리고 테크놀로지, IT 장, 그래서 AI 장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끌어올리는 AI 장이잖아요. 그 제조업들은 잘 안 올라요. 다 지금 AI 관련 IT들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25bp씩 3번을, 예, 3번을 하겠죠. 예. 그래서 6월이 제일 유력하죠. 그 전에 될 수도 있고, 늦어도 6월엔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25bp씩 3번. 그러면 금리 인하가 첫 단추만 시작이 돼도,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하할 거야 라는 파월의 말 한마디만 나왔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위스가 금리 인하했죠. 전격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멕시코. 멕시코가 금리 인하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되고, 그러면 돈의 가치가 금리 인하가 되면, 그리고 돈도 긴축했던 거로 이제 완화시키면서 돈도 풀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어디로 돈들이 모여요? 자산들, 현금성 자산들, 코인, 금, 주식, 부동산,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돈이. 은행에 놔두겠어요? 은행에 놔둬봤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돈 얼마 주지도 않는 거를 그걸 은행에 놔둬가지고 그러고 있냐고요. 안 그러지. 다 투자를 하러 가지. 더 좋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이제 장세가, 금리 인하 장세가 오고, 또 거기에 뭐예요? 주식의 역사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의 장세예요. 이걸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물가 많이 올랐죠? 옛날에 짜장면 500원에 먹어본 기억 있으신 분 있어요? 짜장면 500원일 때. 나도 기억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5,000원이 뭐야, 6,000원, 7,000원, 8,000원. 웬만하면 밥 한 끼에 10,000원이요. 예. 뭐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면 라면도 옛날에 뭐 50원, 100원 하던 게 지금 500원, 1,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가 오르면 파는 제품들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이 늘겠죠. 그럼 매출이 늘면 그 회사의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인플레이션까지 해서, 올라가는 장세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미국장이 왜 저렇게 날라가? 저러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가잖아요. 엄청나게 가죠. 이게 겹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매출들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AI 장세가 버블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매출이 받쳐주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힘있게 올라가잖아요. 버블은 매출도 안 받쳐주는데 그냥 기대감에 막 올라가는 게 버블이고, 지금은 버블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장세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하에. 돈의 가치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장인 거예요. 자, 이해가 확팍 되시나요? 금리 인하가 어떤 개념인가? 그래서 옛날 옛적에 여태 했던 것들을 보면 요게 금리 상승 구간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에 주가는 별로 영향이 없지만, 금리가 인하되니까 어때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니까 장이, 주수가 쭉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가 또 다 올라가니까 이때는 별로 많이 오르지 않다가, 이때는 어떤 영향인지 알 수 없지만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요때 오르고 내렸을 때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러니까 이게 딱딱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먼저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올랐고, 그죠? 급격하게. 그리고 이때는 IMF가 있었구나. 예. 그 IMF 이후에, 예, 금리를 확 올리고 나서 쫙 내리니까, 금리가 인하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쫙 올라. 요번 장도 75bp씩 쭉쭉쭉 올려가지고 아주 급하게 금리를 오른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아주 이때랑 비슷해요. 그죠? 이때랑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아주 막 급하게 올렸죠. 급하게 1년 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동결하고 있다가 내리기 시작했죠.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가가 그냥 쫙, 그러니까 이거는 딱딱 맞아 들어가진 않지만 그러한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장세가 출발을 하면 또 금리가 올라도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내릴 때도 더 갈 때도 있고, 예. 그거는 단지 이 금리 상승과 하락,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요런 금리가 인상하고 인하할 때는 장세가 가더라, 지수가 가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가 확 되고 돈 막 풀었을 때, 코로나 폭락이 왔을 때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 올라갔을 때 어땠어요? 이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미리 알고 이 밑에서 막 들어가서 샀어요? 아니요. 이거 무서워. 아마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아마 주식 입문한 게 이때가 제일 많을걸요? 이때. 21년도 신만전자, 삼성전자 10만전자 간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카카오가 17만원 할 때, 그때에 우량주들이라고 해서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때 꼭지 때, 이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쌍바닥 찍을 거야, 또 내려갈 거야. 근데 하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이때는 아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야. 주식을 아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쫙 칠 때도 못 들어와, 잘 모르는 사람은. 그쵸, 삼해무개님? 그죠? 잘 못 들어와.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들리면 들어와요? 돈 벌었다는 얘기. 주식 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목욕탕에서 아줌마들이 아니고 목욕탕에서,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너 카카오 있어? 카카오 난 샀어. 너도 나도 카카오가 있고, 삼성전자 10만전자 간대 그러면서 삼성전자 얘기하고,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예요? 왜 이때 들어와서 그렇게 물리고 있냐고요. 이때들 들어와야지. 이때들 들어오고 이때들 들어와야지. 계좌가 언제 나와요? 이때 나오는 건데. 보여드려요? 제 계좌인데. 제가 용돈 계좌로. 이때 보세요. 연도를 보는 거예요. 20년 12월 2일. 이때 이제 1월부터 삼성전자 그 꼭지 쳤죠. 그 전후로 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부토건이 491% 나왔죠. 그 다음에 21년도 2월 1월 달에 삼성전자 10만전자 했었죠. 그 얘기 때 동방 갖고 658%. 그리고 2021년 5월에 HMM이랑 오리엔탈 전공을 724%, 389% 나왔죠. 그리고 6월달
7월달 450%, 598% 나왔죠. 그쵸. 21년부터들 다 시작했죠. 예. 자,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20년 12월부터 21년 7월까지 20년 12월 이때부터 21년 7월 8월까지 이때까지 그죠? 예. 자, 이때잖아요. 꼭지. 이때 종목들이 다 그렇게 쳐줘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언제 산 사람들이 이때 사가지고 400%, 600%, 700%는 안 나와요. 언제 사야 돼요? 이때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때에 사놓고 기다리니까 100% 났다가 들어갔다가 200% 났다가 들어갔다 300%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올라가서 쳐주면서 400%, 600%, 500%짜리들이 이때 막 나온 거예요. 뭐 1000% 나온 사람도 있고 그죠? 바닥에서 잡았으면 1000%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제 앞으로 올 건데 지금은 아직 오지도 않았죠.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부터 랠리가 딱 가는 거 아니에요. 장이 AI 장세로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미국 장은 이미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면서 가서 이때에 그래 내가 요번 장에 그래 400%, 500%, 600% 한번 먹어보자. 계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꿈이 있어야지. 그 이때 들어와서 10만 전자 간다고 9만 원에 8만 원에 잡아가지고 만 원, 2만 원 먹겠다고 10%, 20% 먹겠다고. 근데 만 원, 2만 원이라 먹었으면 다행이게 그 다음부터 줄줄이 계속 1년 반, 3년, 2년 가까이 내려가지고 5만 전자 간다고 그러고 30% 까이고 40% 까이고 카카오는 17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까였나? 갈지도 아니야. 토막을 그렇게 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꼭지에 사람들이 와서 꿈과 희망이 나올 때에 팔아야 되는데 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니 지금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게 여기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을 때에 잡고 공부하고 가지고 갈 때에 이런 촥 피날레 나오면서 먹여주는 장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장세가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상승장세, 강세장이 한 번씩 오잖아요. 15개월 조정하고 나서 또 오잖아요. 가잖아요. 물론 이때는 돈장세라 막 이렇게 순식간에 갔지만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3년이 금방 지나갔죠. 이렇게 들어눌러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해주는 애들은 해주고 먹여주는 먹여주고 그런 계좌들은 나온다. 예.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시면서 수익 내는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담아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내가 아무리 이론을 많이 하면 뭐래? 실전 매매에서 수익 내는 경험을 해봤는가? 예. 그래야죠. 그래야 100% 한번 수익을 내봐야 그 다음에도 10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200% 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종목들도 200%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무량대봉님 이때 들어왔는데 어떻게 올라간 장 한번 볼 수 있어요? 못 보지. 계속 내려오는 장을 보지. 그래도요. 강세장도 불장도 먹여주고 하락장인 곰장도 먹여줘요. 우리는 이때도 먹고 먹었어요. 계속.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겁먹은 노루는 목숨을 잃는다 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경험을 해 보셔야죠. 올라가는 장을,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 보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분명히 주식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있고 방법을 아는 거죠.
그거 남들도 그 사람들도 돈 버는데 나라고 못 벌어? 왜 못 벌어? 나도 하면 벌죠. 예. 그렇죠. 한강 안 간 게 신기하죠, 사실. 근데 삶은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셀파도 산에 올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산을 잘 모르면 와서 셀파랑 같이 올라가야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자랑 같이. 그래서 보니까 이 한 번도 VIP 안 들어봤던 신입들을 위해서만 3개월 이내 VIP 가입 이력이 없는 회원들만 이 가격으로 줘요. 이게 엄청난 파격가라서 그래요. 39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2개월에 77만 원도 원래 할인해봤자 88만 원인데 77만 원이면 10만 원이 싸잖아요. 근데 대신 연장은 불가하고 일회성 결제 상품에서 한번 들어와서 경험해 보시라. 이런 강세장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서 매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씩 사보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겁나잖아요. 조금 사봤는데 수익이 나는 경험을 자꾸 해보면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예요. 심리. 아니 마이크 타이슨이 깜빵 갔다 와가지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돈킹 그 프로모터가 상대를 중간치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쉽게 이기니까 한 번 더 중간 실력에를 또 붙여. 그래서 2번 싸워서 2번 다 아주 그냥 대차게 쫙 이기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자신감이 확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챔피언하고 딱 붙여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겁나죠? 매수 못하겠죠? 그러면 조금 해보는 거예요. 조금 사보는 거예요. 그 수익이나? 조금 사봤는데 또 수익이나?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아니면 100만 원으로 수익 10% 나면 1억 갖고도 10% 나는 거예요. 더 날 수도 있지. 돈이 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이벤트고, 제가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죠. 특강을 이제 해요. 특강이 원래 3월에 했어야 되는데 밀렸어. 4월 2일부터 8일 다음 주부터 특강을 해요. 그러면 요렇게 이때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 특강도 그냥 VIP들은 특강을 그냥 들으니까 같이 특강 들어오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그 특강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리고 특강은 요거 15만 원. 근데 일주일 딱 듣는 거예요. 일주일 들으면서 우리는 특강족들이 있잖아. 그때 들어와서 종목만 받아도 15만 원은 넘겠다. 어쨌든 그래서 강세장의 흐름을 잡고 큰 수익을 가져가는 법, 또 꿈을 이루는 방탄계좌 만드는 법, 큰 돈 벌어줄 주도주 3선, 지금 막 출발하는 애들. 그래서 여기서 15만원 하고 2개월 전환을 73만원 추가하면 88만원에 2개월 전환하는 거. 그래서 특강을 해요. 그래서 특강 때 들어와서 종목 담아 가신 분들이 수익 잘 난다고 좋아들 하잖아요.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그죠? 무량대복님, 어떻게 잘 아시네. 이익을 깔고 있어야지 올라간다, 길게 큰 수익 낸다들 아시면서, 근데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시네. 못하면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그 글 읽어드렸잖아요. 드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익을 깔고 있지 않으면 깔고 만들면 되죠. 깔게 조금 샀는데 계속 올라가면 또 사가, 조금 또 사,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사, 그렇게 만드는 거지. 누군 처음부터 그거 이익을 깔고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막 그렇지 않아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지. 그거를 못해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마시라. 자꾸 여기 와서 듣고 들으면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아니, 해보지도 않고 못해.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C를 뿌려놓은 게 있어야지 올라가서 HLB 막 240%짜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C를 안 뿌렸고 계속 올라가서 아이고 수익을 깔고 있질 않아서 저걸 어떻게 먹어. 못 먹어요. 대신 우리도 지금 가는 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여기서 박스권 만들 때 피라미딩이에요. 박스권 만들 때 조금 사고, 그럼 매수 포인트를 제가 해드리죠. 여기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예요. 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면 여기 매수 포인트예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내가 그렇게 해서 사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돌파하면서 갈 때마다 매수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샀어. 올라. 지금 거 못 사? 아유, 이렇게 올라갈 애들 이런 데서 또 사들인 애들이 또 있지. 종목은 꾸준하게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정밀 타격 해드리지. 박스권 하다 해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예요. 또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해 보셔야지. 보지도 않고 못하는 거죠. 그죠? 예,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해보는 거지. 지금 돈을 넣어서 지금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에이, 그거는 아니죠. 공부를 해야죠. 평생 투자할 건데 장이요, 한번 강세장,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먹여줘요. 약세장도 먹여주고 강세장도 먹여주고 다 먹여준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놔야지 그런 장이 왔을 때 먹을 수 있지. 첫 단추부터 첫 술에 배부른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평생 투자할 것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도 경험을 해보고 저렇게도 경험을 해보고 수익 나는 경험을 해보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쉐쉐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는 법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88TV에 들어오시면, 예,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 1661-2788 걸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하면 다 알려줘요. 아주 친절하게. 네. 자,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방 가요. 우리 방들로 오세요들. 네.